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이제 분류학의 끝이 보이네요. 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동물 남았는데요. 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앞에서 봤던 생물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종이 밝혀져 있는 생물 집단입니다. 대략 한 130만여 종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워낙에 동물종들 같은 경우에 종류도 다양하고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32장에서 본격적으로 동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분류한다라고 할 때 조금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동물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과 관련되는 얘기와 또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고 33장부터 무척추 동물 들어갈 겁니다. 32장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동물들이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이제 특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생물종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생물종들 봤으니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방식은 자, 영양 방식. 우리는 동물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앞강에서 공부했었던 균류들도 마찬가지로 종속 영양 생물이긴 했는데 동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뭔가를 먹는다라기보다는 어디다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섭식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고요. 이 섭식에 유리할 수 있도록 운동기관들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식을 하려면 대상을 찾아야 할 텐데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건 진즉에 다 먹었고 딴 데 가가지고 먹이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찾아갈 수 있어야 할 테니까 그 섭식에 유리하도록 운동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그 운동기관들을 가지고 먹었다라고 해서 사실 먹는 거는 그냥 행위일 뿐인 거고요. 그때 먹은 섭식한 영양소들을 소화계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발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포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하등한, 정말 그 진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등한 생물종에 해당하는 박테리아들, 얘들도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었고요. 또 원생생물 쪽으로 넘어왔을 때 원생생물은 워낙에 생물종이 많으니까 일부 생물종들이 가지고 있던 세포벽이 있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 셀룰로스 1차벽, 리그닌, 수베린 2차벽 이런 식으로 세포벽 분포하고 있었고 균류 같은 경우에 키틴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었고 이게 따지고 보면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종들에는 어떤 형태로건 세포를 보호할 수 있게 세포벽이 있었는데 우리 없어요. 그렇죠? 세포벽이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 세포는 허물허물한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지시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생물체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허물렁허물렁거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허물렁거리는 연체동물들도 기본적으로 골격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세포 같은 경우 일단 세포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포가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이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뭐가 커버해주고 있느냐면 세포 바깥쪽에 세포 외 기질, ECM 기질에 분포하고 있는 단백질 구조들, 피브로넥틴이라거나 혹은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콜라겐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세포 사이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세포 자체는 허물렁거릴지 모르겠지만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집단 자체는 허물렁거리지 않고 딱 피트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 쪽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는 식물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물을 만드는 이 단계 과정에서 구조의 특성화가 생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개체까지 가는 요 과정은 제가 일반 생물학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생물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을 막 갖다 모아둔다고 해가지고 바로 생물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것들이 생물을 구성하는 체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큼직하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이 많고 원핵 생물은 기본이 단세포 생물이고 균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체와 이제
포자체가 구분이 되니까 균계라거나 원생생물이나 원핵생물은 차치한다고 봤을 때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식물 생물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성 단계들이 조금 특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식물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식물 같은 경우에 이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자, 그 다양한 세포들 중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였을 때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 워낙에 발달되는 조직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잎에 있는 조직만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위쪽 부분을 하고 있는 상표피 조직이 있고요. 잎의 뒷면을 구성하고 있는 하표피 조직이 있을 거고 상표피와 하표피는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형태라거나 구조가 약간 다르고요. 왜냐하면 하표피 쪽에는 공변세포고 기공이 있을 테니까. 또 그 표피 세포들 사이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뭐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엉성엉성한 조직이 있고 또는 책상 조직이라고 해서 빽빽한 조직이 있고요. 또 잎에 분포하고 있는 잎맥 같은 경우에는 물관 조직이 있을 거고 체관 조직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머릿속에 딱 뜨는 조직만 말씀드려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줄기 쪽 내려가시면 유조직 이런 거 있을 거고 유조직도 마찬가지로 뭐 후벽 조직이라거나 벽 조직 같은 것들이 또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직들 중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모아서 표피 조직계라거나 해면 조직이나 책상 조직은 기본 조직계로 묶어주게 되죠. 물관 체관 같은 경우에는 통도 조직계라고 해서 묶어주게 되고요. 자, 이러한 다양한 조직계들이 모여서 잎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되고 잎 외에도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라거나 줄기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영양기관을 담당하는 영양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번식을 담당하게 되는 종자라거나 열매라거나 또는 꽃 같은 것들. 크게 우리가 식물의 구조를 얘기할 때 기관이야라고 하면 6가지 기관을 얘기합니다. 자, 이 기관들 중에서 지금 잎이라거나 줄기라거나 뿌리를 위쪽으로 뺄까요, 우리가?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땅속에 존재하는 지하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딱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지상부. 이것이 이제 식물에게서 얘기하는 기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상부와 지하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야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식물도 마찬가지로 뭔가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서 뭔가 전체 개체를 이루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물 세포 자체가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버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도 세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세포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분석 단계가 다르시죠. 동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라고 할 때 조금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동물을 구성하는 조직들은 일단 큼직하게 구분합시다. 사실 동물 생리 파트 가시면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뭔가 식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게 의미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상피 조직이야 라고 하면 일단은 이름은 상피 조직이라고 하지만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단층 편평 상피 뭐 다층 뭐 원추 상피 무슨 상피 형태에 따라 가지고 조직의 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일단 조직으로 묶을 때는 그 전부 다 한 조직으로 묶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면은 동물을 구성하는 조직은 큼직하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형태에 따라 가지고 뭐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나 내장근이라고 하는 심장근 구분될 거고 신경도 마찬가지로 뭐 신경세포, 뉴런세포, 중추신경세포 또는 신경교세포라는 식으로 종류 여러 가지 있고요.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뼈, 인대, 힘줄, 혈관계가 사실은 이쪽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큼직하게 구분해드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중고등과정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는 조직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조직에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관은 상당히 다양하죠. 뭐 그냥 간단하게 떠오르는 것만 봤을 때 입식도 위장이라거나 소장, 또 소장 같은 경우는 동물 생리가 하시면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실 거고, 대장 거쳐가지고 항문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이 기관들은 소화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계에 해당하게 되죠. 이 동물 몸속에 있는 기관계는 뭐 소경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발달되어 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 뭐 순환계, 뭐 호흡계, 배설계, 뭐 내분비계, 신경계, 뭐 엄청 여러 가지 큼직하게 한 11가지 정도의 기관계가 사람을 구성하는 기관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얘기를 주로 하게 되지만 조금 하등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관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양한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기관계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지지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식물과 다르게 혹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동물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